로버트 와인버그는 MIT 화이트헤드 연구소에서 40여 년간 암 형성에 대해 연구한 생물학자입니다. 암의 근본적 원인을 탐구했고 그 결과 세포를 증식하게 하는 라스 유전자와 암에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단백질인 RB1을 발견했죠. 그 외에 암에 대한 다양한 공로들을 인정받아 미국 국립과학훈장과 아인슈타인 세계과학상 등 많은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암 연구의 선구자이자 암의 근본에 누구보다 가깝게 다가간 사람인데요. 우리도 암에 대해 살짝 엿볼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암은 무엇일까요? 심하면 우리 목숨까지 빼앗는 암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아시다시피 암은 바이러스처럼 밖에서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로버트 와인버그의 표현을 빌리면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장소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하는 질병이죠. 암은 잘못된 세포와 조직을 만듭니다. 암은 여러 발생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가 지날수록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공격적으로 변한 세포가 점점 비정상적인 세포 집단, 즉 종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종양은 처음 변이가 생성된 지점에서 자라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접한 조직으로 침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암의 진행이라고 부릅니다. 암세포가 성장함에 따라 비정상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암세포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는데 이 돌연변이 유전자는 암세포를 점점 더 비정상적으로 만들죠. 돌연변이 유전자는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 돌연변이 유전자야말로 암세포를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정상세포들의 모습을 보면 구조적으로 완벽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약 30조 개의 정상적인 세포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기능적이고 정상적인 조직을 만들죠. 하지만 비정상 조직인 종양은 정상세포와 다르게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세포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자기 증식,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조직은 정상조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포를 비정상으로 만들까요? 돌연변이 유전자, 즉 DNA 돌연변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DNA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세포액 안에는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염색체 속에는 DNA 분자가 존재하죠. DNA 분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알파벳 4글자로 표현합니다. A, C, G, T가 그것이죠. A, C, G, T 4글자로 지구상 모든 생명체들의 복잡성이 이루어집니다. A, C, G, T의 서로 다른 순서와 조합, 이것이 바로 DNA의 기본 요소이자 생명체의 근본입니다. 이런 DNA는 가끔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염기서열이 변하기도 하죠. 이것을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DNA 돌연변이는 기존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잘못된 정보가 세포가 증식하면 안 될 때도 끊임없이 증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암이죠. 암은 아주 사소한 변이로부터 시작됩니다. DNA가 품고 있는 사소한 염기서열의 변이가 암을 만들어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주 작은 정보의 변화가 암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DNA 염기서열이 곧 단백질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DNA 염기서열은 RNA로 복제됩니다. 복제된 RNA는 단백질을 생성하죠. DNA는 정보를 담고 있을 뿐이지만 그 정보에 따라 실제로 세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반응을 수행하고 구조를 만드는 것 모두 단백질의 역할이죠. DNA에서 RNA로, RNA는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한다. 이것이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근본적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DNA 정보가 변하면 단백질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포도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되고요. 다행이라고 할까요? 모든 염기서열 변이가 암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DNA는 한데 모여 게놈을 이루는데 이 중 일부인 코딩 DNA만이 세포 증식과 같은 단백질 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대부분은 정크 DNA로 세포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크 DNA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은 괜찮아요. 암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염기서열 변이라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버트 와인버그는 돌연변이가 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이런 세포들이 종양이 되는지 인류가 탐구하기 시작한 이상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어려운 부분은 많이 쳐내서 좀 과감하게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물학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전달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 받으신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암이 발생할까요? 저번 시간에 세포의 주요 유전자, 즉 DNA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암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돌연변이 유전자는 도대체 왜 생길까요? DNA 이중나선 구조를 살펴보면 A, C, GT 각 염기는 쌍을 이룹니다. A는 T와 쌍을 이루고 C는 G와 쌍을 이루죠. 정상적인 DNA 구조에서는 A와 T, C와 G가 아주 잘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DNA 구조가 변형되면 이 염기쌍의 순서가 바뀌게 되죠.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DNA 구조가 왜 변형될까요? 우선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 구조는 변형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라면 DNA 복제 과정에서 완벽하게 복제가 되겠죠.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분열할 때 DNA 나선이 풀리면서 복제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G가 있어서 C를 결합해야 하는데 복제를 하는 DNA 중합 효소가 T를 결합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이런 실수는 100만 번 중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새로 복제된 한 세포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실수는 양반이라고 합니다. 모세포의 DNA가 손상되어 있을 경우 복제 과정에서 다시 수복하기는 정말 힘들죠. 염기 정보가 끊겨 있는 DNA도 있습니다. 이런 세포는 제대로 된 복제를 할 수 없겠죠. 와인버그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히려 실수 없이 복제되는 것이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 속 복제되는 20억 개의 염기 중 3개에서 5개 정도의 실수가 발생합니다. 아니 20억 개 중에 꼴랑 5개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는 우리가 세포에 비해 몸집이 엄청나게 크고 수명이 엄청나게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DNA 복제 과정을 겪고 있죠. 지금도 몸속 세포는 복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 몸속에 지금 돌연변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몸에는 약 30조 개의 세포가 있고 우리는 평생 동안 약 300번 정도 모든 세포가 완전히 교체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 동안 약 1경번의 세포 분열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실수는 계속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중 치명적인 실수가 한번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이 암이 되는 것입니다. 암의 위험성은 우리가 몸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진화를 거치며 계속 높아졌죠. 세포 분열 말고도 DNA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DNA 손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자외선은 피부 세포의 DNA를 변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쌀이나 옥수수 같은 곳에 핀 곰팡이는 독소를 내뿜어 간세포의 DNA를 손상시키죠. 가장 유명한 발암물질은 담배입니다. 담배 연기엔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런 화학물질이 폐세포에 침투해 DNA를 변이시키죠. 흡연자의 폐세포는 평생 들이마신 화학물질 때문에 돌연변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밖에 염색체 분배 과정에서 DNA 돌연변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모세포는 분열할 때 딸세포에게 46개의 염색체를 정확하게 복사하여 46개씩 똑같이 나눠줘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잘못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하나의 모세포가 2개가 아닌 3개의 딸세포로 분열될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세포들이 염색체를 제대로 물려받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분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돌연변이 DNA를 갖게 되는 세포는 때에 따라 무한히 증식하는 암세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얘네들은 건방지게 자기 마음대로 증식하고 난리일까요? 세포 증식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죠. 정상 조직에서 세포는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증식해도 좋을지 아닐지 결정합니다. 증식 정보가 한 조직 안의 모든 세포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정상 세포는 독단적으로 증식할 수 없습니다. 세포에 있는 수용체는 안테나처럼 정보를 수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웃 세포로부터 신호를 받아 증식 신호를 세포 안쪽으로 전달하죠. 하지만 수용체에 특정 손상을 입으면 수용체가 신호를 받지 않았는데도 계속 증식 신호를 세포 안쪽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는 속아서 계속 부적절한 증식을 반복하죠.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수용체 단백질의 손상이 수용체 DNA 손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DNA 돌연변이가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고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신호 전달에 관여하면 비정상적 세포 증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로버트 와인버그는 이렇게 DNA 돌연변이가 세포의 무한 증식을 유발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강의는 어떠셨나요? 저는 담배 피면 그냥 폐가 썩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DNA 레벨에서 관여를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세포 분열이나 염색체 분배 같은 내부적 요인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해도 외부적 요인만큼은 조심하는 게 좋겠죠.
앞에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돌연변이 유전자가 비정상적 세포 증식을 유발합니다. 많은 암세포는 수용체 이상이 생겨 외부로부터 증식 신호를 받았다고 착각하게 되고 계속 증식하게 되죠. 수용체가 다른 세포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증식을 결정하는 세포에까지 전달하는 데는 많은 전달 경로를 거칩니다. 전달 경로 중에 한 단백질은 스위치처럼 작동하기도 하는데요.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신호를 세포 안쪽으로 보내죠. 켜졌을 때는 증식 신호를 보내고 꺼졌을 때는 멈추게 됩니다. 이 단백질은 스스로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데 만약 손상을 입을 경우 통제력을 잃게 되죠. 빠르게 꺼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필요 이상으로 증식 신호를 세포 안쪽까지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는 증식 신호로 가득 차게 되어 치명적인 상태가 됩니다. 심하면 며칠씩 지속되는 증식 촉진 신호로 인해 결국 세포 행동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전체 게놈 2만 개 중에서 약 50개의 유전자가 암 발생에 관여합니다. 이 50개의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결정하죠. 이런 유전자 중 대다수를 온코진, 즉 종양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죠. 대표적인 종양 유전자에는 와인버그가 발견한 라스 유전자가 있습니다. 라스 유전자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증식 촉진 신호를 내보내도록 만드는 종양 유전자인데요. 증식 신호를 조금만 내보내야 할 상황에서도 계속 내보내게 하죠. 자동차로 치면 엑셀을 계속 밟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유전자 중엔 반대로 종양 억제 유전자도 있습니다. 세포 증식을 억제하게 만드는 유전자죠. 대표적으로 RB1이라고 부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와인버그가 발견했죠. RB1은 차로 따지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유전자입니다. 증식 신호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라스 유전자와 RB1 유전자, 이 두 유전자에 이상이 생길 때 세포는 무한하게 증식합니다. 브레이크 없이 엑셀만 밟는 유전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사실 세포 내의 신호 전달 경로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일렬로 신호를 전달하는 구조가 아니죠. 세포 안에서 신호를 처리하는 회로는 약 15억 년 동안 진화해 왔습니다. 세포는 오랜 시간 진화를 거치며 언제 증식하면 좋을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다양한 신호를 처리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경번의 세포 분열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 유전자가 나타날 확률도 굉장히 높죠.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세포는 돌연변이에 저항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최소 5개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야 암세포처럼 증식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단 하나의 돌연변이로도 암이 생긴다면 우리는 생후 6개월 만에 온몸이 암세포로 뒤덮일 것이라고 와인버그는 말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해서 세포 안에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암세포 발생을 막는 회로가 존재합니다. 하나의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손상되었을 때 다른 경로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해당 유전자의 신호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중통제 장치 덕분에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을 막고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잡성은 실제 암 생성 진행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변화가 각각 종양 형성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데 전부 망가진 것이 아니라면 중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암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려면 또 다른 유전자 변이가 필요하죠.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다양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의 경우 정상세포가 종양 초기 단계인 과형성 용종이 될 때는 종양 억제 유전자인 APC 유전자에서 변이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과형성 용종에서 선종으로 진행되려면 암 억제 유전자에서 DNA 메틸화가 일어나야만 하죠. 선종에서 암종, 암종에서 침습성 전이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 과정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기전을 전 세계 학자들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고 암의 예방과 진단, 치료 및 사후 관리 같은 모든 과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암이 진행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장암의 경우 30년에서 60년이 걸리죠. 우리 대부분은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초기 단계의 대장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암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신체 노화에 따라 초기 단계의 다양한 암을 겪을 수는 있지만 우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방어체계가 있고 암을 이기기 위한 인간의 노력도 계속될 거니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 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은 없어졌기를 바랍니다. 확률에 확률을 뚫어야지만 암이 되고 그리고 꾸준하게 검사해서 선제적으로 발견한다면 문제가 일어날 확률은 더 적어질 테니까요. 그래도 난 안 걸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겠죠.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 생기는 종양은 사실 그 자체로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양이 커지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죠. 암세포는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돌연변이 유전자를 얻고 그것이 세포를 훨씬 더 비정상적으로 만듭니다. 처음 생긴 1차 종양을 우리는 원발성 종양이라고 부릅니다. 원발성 종양이 생긴 장소에서 암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자체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통해 제거할 수 있죠. 하지만 암세포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암의 전이라고 합니다. 새로 정착한 곳에서 2차 종양을 만들고 이런 2차 종양은 생명에 큰 위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조기 유방암 환자는 생존율이 90%지만 전이가 진행된 4기 환자의 생존율은 34%밖에 되지 않죠. 침습성 성장과 전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종양이 충분히 성장해서 인근 조직으로 침투하는 것이 침습성 성장이고 먼 조직으로 확산되는 것이 전이이죠. 암세포는 전이를 통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조직으로 침투하기도 합니다. 침습성 종양을 먼저 알아볼까요? 어떻게 암세포가 인근 조직으로 침투할 수 있을까요? 암세포는 새로운 무기를 얻어서 방어체계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세포의 기존 프로그램을 교묘하게 악용하죠. 예를 들면 상처치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데요. 우리 몸은 상처 부위를 회복하기 위해 정상세포가 인근 조직으로 침투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암세포는 이것을 이용해서 침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이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상처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인근 조직에 침투한 암세포는 우연히 순환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세포는 혈관을 타고 아주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혈액을 매개로 한 전이입니다. 다른 조직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사실 전이에 성공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암세포가 먼 조직으로 전이되는 과정엔 위험 요소가 존재하죠. 가다가 공격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새로 도착한 조직에서는 적응을 못해 증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발성 종양세포 100만 개 중에 1개 정도만 가까스로 전이군집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이의 비효율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이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전이로 인해 매년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사망하곤 합니다.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세포는 처음 발생한 지점에 따라 주로 잘 전이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암의 경우 주로 골수로 전이됩니다. 유방암은 골수와 폐로 전이되는 편이고 췌장암은 간에 전이되는 경우가 많죠. 왜 암세포는 특정 조직에 잘 전이될까요? 전립선 암세포는 골수로 잘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전립선 암세포는 온몸으로 퍼질 수 있지만 전이할 환경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많은 조직은 방어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니까요. 하지만 골수는 우연히도 전립선 암세포가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립선 암이 골수로 전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직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결장암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결장암은 간으로 많이 전이되는데요. 우리 혈액순환을 살펴보면 결장암 세포는 곧바로 간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결장에서 시작된 원발성 종양세포 대부분은 필연적으로 간으로 이동하죠. 간으로 이동한 암세포들은 대부분 사멸하지만 극소수는 전이에 성공합니다. 인해전술로 물량을 때려 박는 것이죠. 이것은 비효율적이지만 어쨌든 성공하곤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암세포마다 잘 전이되는 조직이 존재하는데요. 그 이유는 천차만별이고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생물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와인버그는 말합니다. 암 환자의 90% 이상은 전이로 인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이 연구를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하죠. 와인버그는 전이암을 치료하기 위해선 전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이것이 암 생물학 연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암이 발생하는 것은 막지 못해도 전이되기 전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초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버트 와인버그는 암 연구의 근본적인 목표는 암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체 사망 원인 중 20%가 암이고 2020년 전 세계 암 사망자 수는 995만 명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죠. 암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사망자 수를 줄이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몇 가지 암은 암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위암, 대장암, 자궁암이 특히 그렇죠. 위암의 경우 과거에 비해 위생적인 음식 보관 환경 덕분에 사망률이 줄었습니다.
위암의 원인인 박테리아 제거 기술도 많이 향상됐죠. 자궁암은 펩 테스트라고 불리는 자궁경부암 검사가 개발되면서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치명적인 상태가 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대장암의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개발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했죠. 우리는 주기적으로 대장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종양을 발견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사망률은 30% 정도 감소했는데 검사법보다 치료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표적 치료제나 호르몬 치료제 같은 다양한 치료법의 개발로 유방암 사망자 수가 감소했죠. 하지만 이런 기술의 발전만으로 모든 암의 사망률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폐암 사망률은 한동안 급격히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치료법이나 검사법이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죠. 다들 아시겠지만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부분 흡연입니다. 폐암 사망률 감소는 특별한 치료법의 개발이 아니라 최근 흡연율이 과거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폐암은 발생하기만 하면 다른 암보다 치명적인 암이 됩니다. 그 밖에 췌장암이나 난소암은 발견도 치료도 어렵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암일 가능성이 크고 어떻게 손쓰기도 힘든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암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게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와인버그는 암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발병 확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어떤 요인들이 암을 발생시키길래 우리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것일까요? 암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확률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요. 주로 서구식 생활 습관을 가진 지역에서 각종 암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식습관, 생활 방식, 환경과 같은 요소들이 암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흡연과 폐암은 알다시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비흡연자의 폐암 위험도를 1로 봤을 때 하루 25개 피 이상 피는 사람은 폐암 위험도가 27배 높습니다. 1개 피에서 4개 피 정도 피는 비교적 가벼운 흡연자도 비흡연자에 비해 8배 높죠. 폐암 사망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흡연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금연이 힘든 일인 건 누구나 알죠. 그래도 단 1개 피라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 1에서 2%는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34%는 흡연이죠. 식습관도 연관이 있는데 채소 함량이 적고 염분이 높은 식습관은 암 발생 원인의 5%를 차지합니다. 또 기름에 튀기거나 불에 직접 구운 음식은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암 발생 원인의 38%는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과할 수는 있지만 흡연과 식습관과 같은 생활습관의 변화로 전체 암의 7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방은 그렇다 치고 암에 실제로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지난 50년간 연구자들은 수많은 약물 치료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유방암에서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약물 치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항암 치료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글리백이라는 단백질 물질은 비정상 단백질이 보내는 증식 신호를 차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백혈구의 이상 증식을 막아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죠. 분명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다른 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용체나 비정상 단백질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차단하는 여러 치료법이 개발되었고 결과적으로 암 사망률을 낮추고 암의 진행 속도도 늦췄습니다. 과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하지만 암은 인류에게 계속 문제거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암은 노화의 질병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암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에게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를 희망하는 만큼 암 환자 수도 계속 늘어나겠죠. 이것이 암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암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암 발견과 치료에 대해 실패한 경우도 많습니다. 췌장암과 난소암은 여전히 왜 발생하는지조차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죠. 효과적인 치료법을 만들기 위한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요. 이런 문제들은 아주 느린 속도로 풀리게 될 것이고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와인버그는 마지막으로 암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로버트 와인버그의 모든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와인버그 같은 세계적인 권위자를 비롯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영상 보신 김에 오늘 하루나 내일 하루 정도는 건강한 생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본 방송에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는 EBS 홈페이지 KMOC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